예, 4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조기 사퇴, 이쪽으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민주당의 행보도 무척 바빠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주민투표로 인해서 다시 불거진 보편적 복지 정책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을 테고요. 또 어제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이미 밝힌 천정배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당내 여러 후보군들이 출마 여부를 확정 내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 정책위 의장을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역시 후보군으로 돼 있으시던데요. 네. 그 얘기는 이따가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25.7% 투표율에 이번 그 주민투표가 주는 의미, 야당 쪽의 의견은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네네. 우선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보편적 복지가 시대의 요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특히 이제 그동안에 토건 투자에 우리나라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4대강 사업을 비롯해서요. 예. 이제는 사람에 대한 투자로 무게중심을 옮겨가야 한다라는 어떤 그 국민의 요구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한나라당에서 이번에 그 투표율이 지난번 오세훈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얻었던 득표율보다도 좀 많지는 않지만 0.3% 정도 높은 수치다. 따라서 이제 내용적으로 진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승리라는 그런 표현도 나왔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인터넷상에 보면은 그래서 사실상 패러디가 지금 아주 재밌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 25%만 내면 사실상 완납이다. 예. 또 수능 25%만 맞춰도 사실상 만점이다. 이런 이제 패러디가 지금 그 돌아다닐 정도로 이 말이 이제 그 국민들의 마음에서는 뭔가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한 이제 그 비꼬는 듯한 이제 이런 패러디가 판을 치고 있는데요. 예.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이제 그 자화자찬 형식의 의미 부여를 하는 그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투표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100% 다 모두 한나라당 지지층은 아닌 것으로 저희 민주당은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홍준표 대표가 민주당의 방해만 없었으면은 33.3%를 넘겼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예.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가 없었으면 헤드트릭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하고 저는 거의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 보수 결집을 어느 정도 이번에 이끌어냈다라는 평가도 물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물론 25.7%라는 숫자를 가지고 해석이 다 달리할 수 있는데. 네네. 몇 퍼센트가 나왔든 아무튼 이번 그 주민투표로 인해서 보수층의 어떤 그 결집 현상 같은 것은 분명히 보였다라는 평가는 나올 만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그러나 하여튼 그 보수의 결집의 그 퍼센트는요. 예. 어느 선거에서나 항상 나타나는 것이었거든요. 그동안에 예. 쭉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을 봐서도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커다란 의미 부여는 저희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아마 그 여야 정당에서 다 내년 총선이나 아니면 있게 된다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다 전략들을 생각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번 투표가 25.7%가 갖는 의미가 각 당에는 어떤 그 선거 전략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도 또 나오고 있고요. 아마 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이것이 이제 그 보수 결집의 어떤 그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사실상의 승리라는 그런 표현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반론은 이제 일단 들었으니까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진보 진영, 그러니까 보수의 결집이라면 이제 굳이 이제 그 진보 진영이라는 대답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진보 진영에 대한 결집과 확인 또 그건 서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사화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앞으로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는 과거와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또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거라는 것이 워낙 여러 가지 변수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네. 이번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단선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겠죠. 오세훈 시장의 조기 사퇴 가능성은 지금은 오늘 아침엔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들 보도를 했네요. 예. 같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글쎄 그 사퇴야 본인이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예.
182억 원의 이 예산을 낭비하고 또 25조 원의 빚더미에 지금 서울시 행정이 앉혀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론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10월에 재보선을 치러야 되는데요. 네. 10월 선거가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냐. 물론 이 시점에서 아까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그 유불리 따지기가 조금 그렇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민주당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냥 그 10월 재보선이나 뭐 내년 4월 총선과 동시 치러지는 문제에 있어서의 유불리를 따질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다만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년까지 이 서울시장 선거가 미뤄진다면 4월 보선이 된다면 예. 시장의 공백기가 너무 길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산도 뭐 그 서울시장 선거한테 한 300억 들어간다면서요? 네,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총선에서 같이 하면 따로 예산이 더 드는 건 아닌다고 들었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 시장의 공백기로 인한 또 예. 그런 그 낭비 행정이나 또 서울시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어떤 그 이제 그 방황성 같은 예.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예. 네. 4월 총선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얘기를 민주당 내에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희 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분석을 아직 하지 않았고요. 예. 유불리를 따져볼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천정배 최고위원이 이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추미애 의원도 공식적으로 혹시 출마 선언을 한 겁니까? 아직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기님이 기자와의 통화에선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아까 남경필 최고위원은 천정배 최고위원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좀 뜬금없다라고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 그 본인이 결정하신 거라서요.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하기에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러나 그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았느냐 아니면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다 판단이 있으시겠죠. 예. 네. 그거를 지금 같은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박영선 정책위 의장께는 질문드리기가 조금 난감하군요. 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예를 들면 한강 르네상스라든가 디자인 서울 등의 사업에도 이게 이제 좀 그 차질을 빚거나 혹은 제동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뜻은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미 들어가 있는 재원들이 있고 그것을 관리 내지는 유지하는 데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들을 다 걱정과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것이 지금 총 사업비가 약 1조 5천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이제 상당 액수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나 이제 감사원 그 감사 결과를 보면은요. 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것은 경제성 평가나 비용 편익 분석에서 사실 0.54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14로 뻥튀기가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또 4천억 원 적자 사업인데 600억짜리 흑자 사업으로 둔갑을 시켰다라고 감사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은 어찌 보면 이건 서울 시민을 속인 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지금 골칫거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아무튼 이 사업은 최대한 사업을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특히 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서 가장 서울 시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이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누가 후보로 나오시든 간에 명확한 입장을 좀 가지고 나오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한나라당 후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네. 이른바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 주민투표가 완전히 손을 들어준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투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만 가지고 주민투표에 참여하고 안 하고 했던 것으로 보긴 어렵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보편적 복지에 어느 정도 더 박차를 가하느냐 아니면 조정을 하느냐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내에 그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고요. 예. 이 3+1, 다시 말하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그리고 반값 등록금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비전을 올 예. 초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서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예. 이 무상보육과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오늘 29일 날 저희가 정책위와 보편적 특위 복지단에서 예. 이것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2017년까지 민주당의 창조적 지속 가능한 복지 플랜,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하는데요. 예. 2017년에 완결되는 이 3+1 정책에 대해서 총 소요 규모가 지금 약 22조 원으로 지금 이제 그렇게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3+1까지는 22조 원까지는 지금의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 사업, 그러니까 잘못된 국책 사업을 하지 않고 또 대기업에 대한 그 세제 특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이면은 이것은 서민들에게 더 이상 증세를 하지 않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3+3 예를 들면 일자리와 주거 문제까지 이제 이 복지 개념으로 확장을 시킬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보선 출마 후보군으로 운이되고 있다고 제가 한 두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인터뷰상에서 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아직 오세훈 시장이 사퇴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네네. 내일 이후에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